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한혁수입니다. 오늘은 저는 Patient Specific Alignment with Robotics in TKA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atient Specific Alignment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도들, 또 오래된 시도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범식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토탈리는 여기에는 이제 손상된 카틸리지와 서컨드랄 본을 아티피셜한 임플란트로 이제 치환하는 수술이고, 앞서 이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갖추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상 가장 세이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시컬한 얼라이먼트, 즉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는 인사할 선생님이 그동안 주장에 처음 제창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좋은 데이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모두 하나의 얼라이먼트로 귀결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맞게 편안하게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겠죠. 이러한 미케니컬 얼라이먼트의 결국엔 제한점은 결국에는 아웃라이어, 즉 조금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좀 다르게 태어났던 사람을 다 하나의 얼라이먼트로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또한 실제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무릎이 다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를 이제 내비게이션 등의 방법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실제로 좋은 아웃컴과 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환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환자들이 오랫동안 통증을 참거나 그런 불편함을 참지 않죠. 그래서 아스트로플라스티의 인디케이션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본 어트리션이나 디포미티가 심한 환자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좀 더 액티브한 라이프와 펑션을 원합니다. 롱지비티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은 당연히 담보가 되어야겠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무릎, 단지 똑바른 무릎이 아닌 자연스러운 무릎을 환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컨셉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보다 먼저 제창되었고, 내추럴 얼라이먼트를 리스토레이션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그동안 잘 사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리 임플란트 디자인이 좋지 않았고, 머티리얼 자체의 퀄리티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추럴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매뉴얼 인스트루먼트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이미 너무 디포미티가 심해서 이런 아스라이티스 전에 내추럴 얼라이먼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컨스티튜셔널 바루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내추럴 얼라이먼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OA가 온 무릎이 있거나 혹은 리거먼트 인스테빌리티가 동반된 경우는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는 단순히 얼라이먼트만 보지 말자. 우리가 뼈만 보지 말고 어떤 바이오미케닉스, 즉 소프티슈의 렉스티를 포함한 다이내믹 얼라이먼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추럴 소프티슈 렉스티를 우리가 과연 재현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것도 아직 정답이 없고 저도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어느 정도의 소프트 티슈 렉스티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무릎을 미케니컬 얼라이먼트와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로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갭이 다 다릅니다. 그 어떤 무릎의 각도에 따라. 그래서 일정한 갭을 갖는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적절한 페이션트 셀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벡 그레이드 3 이상의 본 어투이션이 있는 환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알벡 그레이드 1, 2의 환자들이 점점 아스로플라스의 인디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어한 제뉴 바름이나 발굼이 있거나 리거먼트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최근에 이러한 페이셜트 스페시픽 임플란트라든지 새로운 머티리얼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또 로봇 어시스트 TKA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술하는 환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디포미티를 코렉션을 많이 해야 되고 소프티슈 릴리즈를 많이 해야 되는 환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케이션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행했던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75세 여성이었고 우측 무릎의 페인이 좀 더 심한 환자였고요. 플렉션 컨트랙션은 있었지만 포터 플렉션은 제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보면 이제 본 어트리션이 거의 없는 무릎이셨고 뭐 얼라이먼트도 이렇게 심한 바루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포스트 슬롭이 조금 많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러한 로봇을 이용해서 그 프리오피에 우리가 측정했던 것 같은 바루스와 티비아 바루스와 피모의 발구스 커팅을 시행하고 로테이션도 이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굳이 트랜스 에피콘드라 엑시스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롭은 하지만 이제 9도, 10도를 주는 것은 너무 이제 많다고 생각해서 슬롭은 조금 줄여서 약 7도 정도의 슬롭을 주었고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 갭을 보면 이제 미디알 쪽은 약 18mm, 17mm 플렉션 익스텐션에서 그런 반면에 라테랄은 20mm여서 라테랄 XT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허용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했고 그래서 파이널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알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있던 것이 해결이 돼서 얼라이먼트가 약간 교정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수술 전에 얼라이먼트에 가장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를 비교했을 때 얼라이먼트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행해 왔던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와 미케닉 얼라이먼트 코호트를 잠깐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스트릭트한 가이드라인으로 했고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갭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마디피케이션을 했다든지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펑셔널 얼라이먼트로 변한 경우는 제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얼라이먼트 그룹은 이제 29 페이션트의 29D가 되겠고요.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는 30명의 환자에서 36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보고자 했습니다. 데모그래픽 데이터는 차이가 없었고 여러 가지 프리오피 엑스레이 파라미터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라이먼트 플랜 자체가 당연히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랑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는 달랐고요. 그래서 포스오피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힙니 앵클 앵글은 약 1도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앵글들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는 수술 전에 비해서 큰 변화를 적은 변화를 가져왔고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는 이제 많은 얼라이먼트 엑시스 앵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술 후 결과를 봤을 때 페인 마스나 니 스코어 또 세티스팩션 스코어 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익스펙테이션 스코어도 이제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12개월에 본인이 익스펙테이션 했던 것을 얼마나 충족했냐는 질문에서는 아나토믹 얼라이먼트 그룹이 조금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펑션 스코어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워맥 스코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기대했던 건 포가톤 조인트 스코어에서 좀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제가 기대한 그런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페이션트 스페시픽 얼라이먼트는 우리가 좀 더 TKU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는 물론 리미티드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 이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롱지비티에 대한 컨선 또 아직 그 라테랄 엑스티를 얼마나 소프티슈 엑스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없다면 당연히 발전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